자, 가상의 테이블 만드는 이제 SQL 문장이고요. 요것도 뒤에 이제 따로 이제 SQL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거,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기 이제 고급 파트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하실 때 거의 안 씁니다.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 만드실 때는 거의 안 써요. 안 쓰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거를 안 쓰고 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고, 그리고 자료 처리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처리를, 실제 데이터가 막 월말 결산 막 하는데 데이터가 되게 많고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딱 돌리면요, 그거 계산 결과 나오는 것만 해도 딱 그러면 딱 이렇게 데이터 주고 걸어놔도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돌려야 결과 나오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하루 분량의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그 작업이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이제 자바 쪽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데이터베이스한테 시킵니다. DBMS한테 시켜요. 뭔 말이지?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그 요런 용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접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인터넷 할 때 브라우저, 뭐 엣지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브라우저 사용해서 인터넷 접속하시잖아요. 그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주소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당 이제 홈페이지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해당 홈페이지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 브라우저 창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 주소에 접속했을 때 그게 이제 웹 서비스, 웹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요. 와스나 웹 서버에 접속하는 거고, 거기서 보내주는 정보를 웹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다 받아서 렌더링, 그러니까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몰리면은 서버가 다 보내줘야 될 거네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코드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DB에 접속을 해가지고 DB에 있는 자료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보내주려고 그러면, 접속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상관없지만 접속자가 많을 때는요, 그 접속자 곱하기 이제 n이죠, n, 한 양만큼 이 서버가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거지. 접속자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뭐 그 코로나 뭐 지원금 신청 이런 거 보면 항목에 막 들어가니까 요일별로 나눠서 접속하라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그 접종 받을 때 백신 그것도 한 날에 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죠? 그러면 이제 서버가 죽지 않도록, 서버의 부하가 너무 많이 이제 걸리면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회사입니까? 현대자동차입니까? 자동차 회사 맞죠? 그 생산지 모집하는데 그 사이트가 멎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목에 이제 요 날짜에 이제 접수 시작합니다 하면 그게 쫙 몰려버리니까 서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버리니까 이제 썰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하 분산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부하 분산을 해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건데 그 프로그램이 하는 그 역할을요, DBMS 단에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이제 부하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MS 단에서 프로그램이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DBMS를 처음에 이제 배우니까 얘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DBMS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는 이게 프로시저라는,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SQL 앞에서 설명드렸죠. SQL이 뭐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DBMS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명령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명령을 보면 우리가 자바라는 그 이제 언어를 예를 들면 자바에서 막 산술 연산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 있죠. 오라클에서도 다 돼. 그 굳이 자바한테 이걸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자바는 야 데이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 이렇게 뭐 학점 계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그냥 자바가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 성적을 잘 읽어온 다음에요. 예, 메모리에 이제 저장한 다음에 배열이나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 하나하나 더해서 합계 내고 그죠? 더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뭐합니까? 평균 내죠 그죠? 하나하나 평균 내고 석차 하나하나 구하고 이걸 자바가 했다 하면 자바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바는 학생들 성적 구해서 주세요 하면 끝. 예. 요 학생들 구해서 주세요 하면요.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 성적하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적을 구할 때 뭐 연산하는 거 있죠. 합계하고 뭐 평균하고 최대값, 최소값, 뭐 석자 구하고 이런 게 명령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오라클 안에. 그래서 굳이 자바에서 오라클한테 이거 데이터 주세요 받아가지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릴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오라클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바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서 결과만 던져줘 하면 이 오라클이 합계도 내고 평균도 내고 막 석차도 내 가지고요 착 완성본 결과 내용만 자바한테 탁 던져줘요. 그러면 자바는 그 결과만 받아가지고 브라우저 쪽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통과. 바로 받아서 바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막 데이터 빼오고 넣고 막 주고 받고 확인하고 막 이런 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회사 중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몰아서 이제 처리하는 회사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런 회사에 있는 개발자 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그 업무를 뭐만 하는 건 아닌데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예 작성을 해버려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자바 코드 긴 거 보셨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런 긴 코드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 얘 실행해버리면 결과가 다 나와요. 연돌멸 뭐 매출 평균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리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처리해서 결과만 그냥 호출하면 그냥 결과 바로 만들어가서 보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한방 쿼리라고 해가지고 한방 쿼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라클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돼. 개발할 때. 개발할 때 합계 내는 거, 평균 내는 거 이거 우리가 개발했다면 오라클에서 이걸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합계 내는 거, 평균 내는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코드를 만들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이거 성적 처리해주세요. 그냥 던져주면 그 결과만 받아서 그냥 바로 날려주면 된다고 거죠. 브라우저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품할 때 많이 쓰느냐?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요게 이제 그 회사의 기존에 개발하던 개발자가 이런 데이터 쪽 처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데 가면 프로시저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쓰고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고 뭐 에이전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전산실 가보시면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를 주로 많이 하는데 보면 프로시저 써요 또. 그래서 알아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거 쓸 줄 알고 필요하면 그때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척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이해되는 거 그대로 이제 한번 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프로시저가 뭐냐?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래밍 기능. 이게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안 합니까? 아니죠. 오라클은 DBM 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SQL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게 SQL 명령을 가지고 쫙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하고 제품 테이블을 이제 행 개수의 합계를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샵이라는 스키마 만들었죠. 요 계정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사용자로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요거 이제 SQL 문장. 자, 지금 뭐 그냥 설명만 그냥 들었어요. 이 조회하는 select라는 SQL 문장이고요. 요 카운트라는 게 함수다, 함수. 여러분 자바 하실 때 함수, 메소드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뭐 프린트 ln 하면 출력하는 기능이고, 그죠? 랜덤 하면 난수 발생하는 기능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카운트는 개수 세는 함수입니다. 보세요. 함수라는 이는 개념이 메소드, 우리가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하지만 오라클의 SQL 문장 안에도 함수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미리 기능을 만들어 놓고 요 함수 이름 알면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함수 호출하면 계산이 돼.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오라클에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 목록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멤버 테이블, 이거 회원 테이블이고요. 프로덕트 테이블, 이게 이제 제품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레코드, 자료의 수를 하나하나 세서요. 몇 개 있다. 자료가 몇 개 지금 저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리턴해 주는 그런 이제 SQL 문장입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레코드가 몇 개 있다. 제품 테이블에 레코드가 몇 개 지금 저장되어 있다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밑에. 자, 레코드 개수, 자료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이제 스크립트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프로그램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SQL 문장을 따로따로 여기 두 개 만들어서요 그냥 실행한 거고요. 얘를 프로그램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면 create 프로시저, create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네.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 요 SQL 명령어입니다.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로 시작하고, 뷰 만들 때는 create 뷰로 시작하고, 인덱스 만들 때는 create 인덱스 뭐 이렇게 이렇게 create로 시작하는 요 이제 명령 뒤에 이제 프로시저 만들 거니까 프로시저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만들 프로시저 이제 이름을 이렇게 my 프로시저라고 이제 주고요. 스키마 이제 샵 스키마 밑에 my 프로시저 만들겠다. 자, 이제 요 이제 as 키워드 뒤에 여기 뒤에 이제 바1 int, 바2 int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선언하죠. 변수 선언할 때는 타입이 앞에 오죠. 인티저 타입의 뭐 KOR 변수, 인티저 타입의 ENG 변수, 뭐 인티저 타입의 매스 변수, 이렇게 타입이 앞에 오고 뒤에 변수명이 옵니다. 얘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1, 바2가 변수 이름이고요. 바1, 바2가 변수 이름이고 뒤에 int 뭐예요? 정수. 그죠?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바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바2라는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요 오라클에서 여기서도 했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SQL 이제 명령들을 조합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자바 프로그램 하듯이 이 오라클이 어차피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SQL 그 명령들을 조합해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시저를 이제 만드는데 변수, 이렇게 변수도 선언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비긴 엔드 있는데, 비긴이 시작이고 엔드가 끝이잖아요. 그죠? 프로시저의 끝과, 이제, 시작과 끝인데,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 명한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명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클래스 시작입니다. 여기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포 해가지고요. 반복문 할 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건 시작과 끝이죠. 반복할 코드가 있는 시작 영역, 시작 부분과 끝을 이렇게 블록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기는 여기서부터 프로시저 코드 시작된다 이 말이고요. 엔드는 여기까지가 프로시저 코드 끝났다 이거예요. 그냥 표기 보면 다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있다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제 오라클 쪽에 여기 고급 기능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프로그램에서 개념 다 끝났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요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변수 선언해주고 그다음 뭐겠냐? select, count 아까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세는 거 실행합니다. 예. 그래서 요 멤버 테이블과 그 프로덕트 테이블에 그 레코드 개수를 구해서 자 into 나오죠. into 키워드 뒤에 여기 이제 변수명입니다. 값을 구해서 바1에 집어넣어라. 예, count 함수창에서 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개수를 세워가지고 바2에 집어넣어라. 요거예요. 이게 대인문입니다. 대인문. 예, 대인문 아시잖아요, 그죠? 변수에다 값 집어넣을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into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값을 바1이라는 요 변수 여기 얻어진 값을 바2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코드 개수를 카운트 함수상에서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dbms 언더바 아웃풋이 출력이잖아요, 그죠? 아웃풋, 그죠? 예. dbms output line, put line. 예. 한 줄씩 이제 출력하는 거지 뭐. 바깥쪽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지. 어디에? 여기 이제 결과창에다가 여기 바1 더하기 바2라고 되어 있죠. 바1은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 쓰고 바2는 프로덕트 테이블에 레코드 쓰죠. 요 이제 총 몇 개의 자료가 들어 있는지 요거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죠. 회원 테이블에 자료 몇 개, 제품 테이블에 자료 몇 개 이거를 계산해서요. 바로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가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실행하면 이거 만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 결과는 그 다음 페이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할 때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요. 그 화면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set 자 서버 아웃이라는 요거 이제 그 환경 변수 값을요 on으로 해주고요. 요거 이제 출력할 때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만든 우리가 메소드 자바 메소드 설명드릴 때 메소드는요 선언을 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해야 실행된다 그랬죠. 호출을 해줘야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선언해 놓은 프로시저 호출하는 거예요. execute 실행이죠, 실행. 요 my procedure라는 이름의 프로시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실행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 결과 값이 이렇게 숫자가 탁 나옵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데이터 개수를 촥 카운터 해가지고요. 두 개를 탁 더하기 산술 연산한 다음에 덧셈 한 다음에 결과를 총 몇 개 이제 자료가 지금 저장이 됐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그 처리를 자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바 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DBMS 단에서 해버리면 자바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처리를 할 때 자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프로시저만 만들어 놓고요. 요 결과만 가져오면 돼. 프로시저 실행해주고 요 결과만 땡겨오면 돼요. 간단해지죠, 그죠? 지금은 이제 간단한 소스를 예를 든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루에 회원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들어서 달랑달랑 하고요. 막 물건도 어떤 사람이 많이 사고 어떤 사람이 적게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월로 해가지고요. 회원도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죠? 뭐 할인 같은 거 할 때 쿠폰도 주잖아요. 레벨별로 얼마치 사면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쫙 다 계산해가지고요. 회원 엄청나게 많아도 월에 쫙 계산해고 그 다음 달에 회원 등급 탁 바꿔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굳이 이제 자바에서 할 필요 없는 거야. 데이터가 이미 이제 DB13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회원 등급만 업데이트 갱신만 시켜주면 되죠. 테이블 안에 회원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가. 그거만 그냥 바꿔주면 돼. 뭐 굳이 이제 프로그램 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쪽으로 먼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초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급, 고급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하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된다. 근데 속도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느린데 조금 이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겠다 하면 프로그램 단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최적화해 주고요. 그런데도 속도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처리하는 속도가 아직까지 안 빨라져.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미 프로그램 코드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그런데 속도는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쪽에서 프로시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자바 단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DB에서 처리하면 더 빠르거든. 데이터를 얘가 다 갖고 있잖아. 그죠? 저기서 저기서 처리해 주세요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휴지를 공장에 주문해 가지고요. 휴지 이제 배달해 주면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가 빠르겠어요. 급한 대로 여러분들은 저기 산에 가가지고 휴지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빠르겠어요.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빠르잖아요. 그죠? 재료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곳에 뭔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고, 뭔가, 그런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시저라는 거,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이런 이제 개념을 씁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프로그램처럼 안에 명령어가 또 있어요. 프로시저 안에 쓰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제 뭐 신입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 부분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거 쓴다 하면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메뉴를 보면서 해야 된다. 해서 하면 시간 줘요.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조금 프로그램 이제 경력자들이 하는 거고, 자, 설명 하나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또 이것도 고급 기능입니다. 자, 트리거. 자, 트리거. 이것도 고급 기능인데, 트리거는, 우리말로 하면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제가, 자바, 이제, 다양성 설명하면서, 이제 트리거 설명드렸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탁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요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라는 의미인데, 이 오라클이라는 DBMS에서는 이 트리거라는 게 이게 뭐냐? 자, 트리거란 테이블에 부착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 이제 부속부처럼 트리거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트리거라는 놈을 테이블에 붙이면 뭐 어떻게 되느냐? 자, 트리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성해서 테이블에 부착하게 되면 테이블에서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우리가 이제 CRUD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할 때나 데이터베이스 개발할 때 이제 요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거든요. C가 create 생성하는 거, 저장하는 거 기능, 다음에 R이 read 검색하는 거, 읽기 오는 거, 자료 읽어서 화면에 이제 목록 출력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고, U 요게 업데이트하는 기능, 다음에 D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고객을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C 기능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C와 관련된 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죠. 고객 정보를 받아서 저장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목록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와서 화면에 뿌려줘야 되죠. 그게 R입니다. read. 그럼 고객이 이사 갔어. 전화번호가 바꿨어. 그러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꿔줘야 되죠. U, 업데이트입니다. 자, D, 고객이 이제 국내에 안 살아. 이제 외국 갔어. 외국 살러 갔어. 이제 다시는 이제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필요 없잖아요. 그죠? D, 삭제. 잘못 작성됐거나, 그러면 접속을 안 해가지고, 이제, 회원 개인정보, 뭐, 1년, 뭐, 2년, 접속 안 했을 때, 그걸 이제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D. 그죠? 필요 없는 정보. 그래서, 요 CRUD 중에서 C와 U와 D는요, 요 C, 다음에 U,
D는 요 R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 R은 검색이죠. 검색이기 때문에 자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 보기만 할 거예요. 보기만.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C는 자,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료가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자료 하나 넣으면 테이블에는 하나가 탁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자료 넣으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계속 바뀝니다. 그죠? 변화가 있죠. U도 바뀌는 거죠. 왜냐면 기존 전화번호가 1, 2, 3, 4로 끝나는데 4, 5, 6, 7로 이제 내가 수정했다.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가 있는 거죠. 딜리트도 필요 없어서 내가 자료를 지우면 그 안에 자료가 5개가 들어있는데 하나 지우면 4개만 남아있죠.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잖아. 또 지우면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거고, 데이터가 딜리트 다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C, U, D. 그래서 요 C에 해당하는 게 요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테이블에다가 레코드 저장하는 거. 요 이제 명령이고요. SQL 명령이고, 여기 U가 업데이트 명령, D가 딜리트 명령입니다. 실제 이제 SQL 문장 이제 SQL 명령 배우시면은 테이블에다가 값 집어넣을 때 요 인서트 문장 쓰실 거고요. 테이블 안에 있는 값 변경할 때, 수정할 때 업데이트라는 명령 쓰실 거예요. SQL 문장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다음에 실제 삭제할 때, 필요 없는 레코드 삭제할 때 이제 딜리트라는 요 SQL 문장 명령을 사용해서 삭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트리거는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있는 테이블 데이터가 이제 여기 이제 변경되는 거죠. 변경 되는 작업을 했을 때 부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요런 이제 작업을 명령을 실행했을 때 테이블 안에 있는 자료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제 생길 때 부가적으로 해야 할 어떤 작업이 있을 경우에 그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작업이 발생이 되면 실행되는 코드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서트 작업이나 업데이트 작업이나 딜리트 작업 중에 요런 작업이 실행이 될 경우에 내가 A라는 작업을 실행해, B라는 작업을 실행해, C라는 작업을 실행해. 자, 인서트 될 때는 A 실행하고, 업데이트 될 때는 B 실행하고, 딜리트 될 때는 C 실행해. 이런 식으로 요 다음에 실행할 작업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자동으로 인서트가 이루어지면 A가 실행이 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B가 실행이 되고, 딜리트가 일어났을 때는 C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 감지기 있죠. 화재 감지기는 뭘 감지하죠? 화재를 감지하잖아요. 그죠? 이 트리거가 그 감지기, 센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감지기가 여기 천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센서입니다. 센서, 이게 이제 트리거라고 보시면 트리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런 이벤트, 화재, 이벤트 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서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감지기가 이렇게 감지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비상벨 막 울리고, 그죠? 따르르 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방화벽, 셔터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쫙 울리고, 그죠? 방송 나오고,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건물 같은데, 빌딩 같은데 보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다 울리고, 그죠? 경보 울리고, 방송 나오고, 방화벽 내려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감지기가 감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죠. 자동으로 요 작업, 요 A, B, C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해야 될 작업들을 미리 우리가
작성을 해놓고요. 예,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끔 예,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트리거입니다. 이게 이제 트리거 개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상세한 그 내용 볼게요. 전체적인 이제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리거 용도를 보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뭐 실습과 관련된 뭐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제 SQL 문장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내용에 보면 insert into, 예, 요게 이제 테이블을 요 이제 멤버 테이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레코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값으로 해서 예, 테이블에다가 요 데이터를 집어 넣어라. 요 레코드 를 저장해라. 이런 뜻인데, 하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멤버 테이블에 이제 셋해서 멤버 주소를 요걸로 바꿔라. 서울, 강남구, 여성도 바꿔라. 이런 거고요. 이 바꾸는 이제 요 회원은 요 조건문 사용해서 연하라는 member name, 그러니까 멤버 네임 필드에 이제 연하라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해당된 그 회원의 레코드에 예, 멤버 어드레스 주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수정해라, 업데이트해라. 예, 그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delete, 삭제하는 SQL 문장이고, 그런 다음에 멤버 테이블에 요 멤버 네임 웨어절이고, 요 이제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절. 그래서 요 연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멤버 네임이 연하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해라. 예.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요거예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 작업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한 다음에 A를 실행해. 요 작업이 일어났을 때는 B를 실행해. 요 작업이 일어났을 때는 C를 실행해. 여기서 이제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A, B, C 이런 작업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요 인서트를 했을 때 그 다음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업세트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B라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딜리트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이제 요 C라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예, 트리거라는 놈을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회원 테이블에서 행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지워진 데이터와 더불어 지워진 날짜까지 기록해보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원 탈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회원 탈퇴. 그래서 여기 이제 딜리트 같은 경우에 자, 회원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하면 우리가 탈퇴 버튼을 누르면 내 정보를 지워야 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가 회원 탈퇴라는 기능 들어가 가지고요, 버튼을 탁 누르면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내가 연하다. 그러면 연하라는 아이디나 뭐 이름을 가지고 이제 찾아서 내 정보를 이렇게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연하라는 사람이 쇼핑몰 해킹해가지고요, 한 10억치를 해먹은 거예요. 10억치를 저 단초 주소로 해가지고 보내놓고요. 예, 해킹해가지고 결제도 안 했는데 결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킹해가지고요. 예, 난리 난 거죠. 근데 이 정보를 지웠잖아. 연하라는 사람이 회원 탈퇴 눌러봐서 지워버렸죠. 그죠? 자, 사고는 발생했고, 어떤 회원이 이거 주문했는지 내역을 봐야 되는데, 회원 탈퇴하면서 탈퇴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 정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회원 탈퇴했을 때 바로 지우는 게 아니라 탈퇴 회원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블이 멤버 테이블인데, 요 deleted 멤버 테이블, 예, 요 멤버 테이블 앞에다가 이름을 deleted 삭제된 멤버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예, 테이블, 예, TBL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여기서 이제 회원 테이블 있어요. 회원 테이블에서 삭제해서 지워지면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삭제되는 요 회원 테이블에 삭제되는 레코드를 그대로 당겨서 deleted 멤버 테이블에다가 여기다가 탁 등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회원 탈퇴해서 회원 테이블에서 삭제되는 레코드를 예, 삭제된 멤버 테이블이 deleted 멤버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여기 딱 실질적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지, 이동해 놓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빼서. 그래서 아까처럼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야, 이거 탈퇴해 가서 지금 회원 테이블 없네. 그러면 탈퇴한 회원 테이블 보자 하면 여기 딱 들어가보면 여기에 저장할 때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지금 탈퇴 버튼 눌러서 탈퇴했다는 거 정보까지 딱 기록해 놓은 거 딱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회원 테이블을 해서 탈퇴했을 때 탈퇴한 회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탈퇴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멤버 아이디, 멤버 네임, 멤버 어드레스, 그다음에 딜리티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탈퇴, 삭제 한 날짜, 실제 삭제는 아니죠. 탈퇴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딜리트라는 작업을 했을 때 요게 이제 A라는 작업이라고 할게요. 요 부분이 요거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트리거로 요걸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라는 작업이 요 회원 테이블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멤버 테이블에 일어나면 이때 요 트리거가 요 테이블에 붙어 있어요. 멤버 테이블에 붙어 있으면 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딜리티드 멤버 테이블에다가 여기 이제 삭제되는 요 값을 탁 넣어주고 얘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리거 만들 때 create 트리거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트리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가 해야 될 일은 begin과 end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insert 명령상에서 deleted member 테이블에다가 지금 이제 삭제되는 회원 정보를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주고 이제 삭제되는 날짜, 그러니까 탈퇴 날짜를 같이 저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면, 요거 트리거 이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멤버 테이블, 여기 이제 테이블 이름이거든요. member 테이블에 요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delete라는 삭제, 일어났을 때, 요걸 이제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요 부분을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